안녕하세요. 경의사당의 강경희입니다. 역사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조선시대의 선비들이 죽임을 한꺼번에 몰살당하듯이 죽게 되는 죽임을 당하는 사건들이 있는데요. 그걸 사화라고 합니다. 선비들이 재앙을 입었다라는 사화인데요. 그게 장장 조선시대에 4번이나 걸쳐서 많은 선비들이 죽게 되는데요. 그 죽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 재밌게 우리 사극도 많이 나오고 또 한국사 시험이라는 시험에도 등장을 하고 한국사를 배울 때 조선시대의 사건에서 사화를 모르면 안 되니까 그걸 좀 재밌는 이야기처럼 쉽게 제가 아는 선에서 여러분하고 공유할까 하고 이렇게 영상을 만듭니다. 편하게 한번 시청해 주시겠어요? 조선시대에는 태조 이성계부터 시작을 해서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인명선, 그 다음 광인, 효연 쭉 나가는데요. 자, 이 4대 사화인 모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는 이 명종 때까지 연산군 할 때 2번, 중종 때 1번, 명종 때 1번 해서 4번에 걸치게 되고요. 선조 이후로는 다시 이 선비들이 집권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붕당 정치가 시작되게 되면서 선조 시대 때 일본의 파악을 잘못하면서 임진왜란의 대변을 또 못하게 되는 그런 시대의 막이 열리게 되는데 그 전까지 이야기를 살짝 해드리겠습니다. 태조, 정종 이렇게 조자와 종자가 쭉쭉쭉 붙다가 산군에서 군자로 끝나게 되는데 어떨 때는 종이고 어쩔 때는 조고 어떨 때는 군인지 알고 계시지요?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큰 업적이 있거나 시작을 하는 사람은 조입니다. 그 다음에 덕으로 인덕으로 그 뒤를 잇는 사람들은 다 종이라고 붙는데 중간에 종종 조라고 붙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도 원제 다 종이라고 해야 되는데 후대에 조선왕조 실록을 쓰면서 임금을 평가하면서 왕권을 강화하고 강조하고 싶어서 후손들이 집권 세력들이 바꿔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세조 같은 건 문종의 동생이고 단종의 작은아버지인데 단종을 죽이고 왕자리에 되면서 왕권을 강화하고 싶어서 조라고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인조 같은 경우도 중종 다음에 이제 인종이네요, 인종.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인종의 병자호란 때 인종입니다, 인종. 자, 여기에서, 선조 같은 경우도 임진왜란을 겪는 임금인데요. 이 선조도 그렇게 업적이 정말 훌륭하지 않은데 후대에 집권 세력들이 바꿔놨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유심있게 보아야 되는 것은 연산군인데요. 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임금이 임금답지 못해서 쫓겨남을 당하는 사람인데 조선시대 27명 왕 중에 연산군하고 광해군이 있죠. 연산군은 폭정, 정말 신하들을 죽이기를 밥 먹듯이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다 하고 흥청망청 살았던 임금입니다. 그래서 쫓김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중종이 그 뒤를 이어서 우리가 중종 반정이라고 표현을 하죠.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먼저 이성계가 고려의 신하였는데 새로운 나라를 할 때 도와줬던 사람들을 훈구파라고 합니다. 이 훈구파가 이성계와 같이 정치를 시작을 하는데 이성계의 의견에 다 100% 동의하지 않는 관리와 선비들은 향촌으로 다 피신해 가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협조하지 않고 향촌에서 마을에서 자기의 공부를 하며 자기의 제자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 세월을 100년 동안 했을 때 자, 성종까지 다 이렇게 훈구파와 같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성종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훈구파가 장장 이렇게 계속 이어져 오다 보니까 임금보다 더 힘이 세지게 됩니다. 견제할 사람들을 불러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살인파, 향촌에 있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종 때부터 중요한 관리직을 주는데 무엇을 주냐면 삼사라고 해서 조선시대 삼사는 사관원, 홍문관, 그 다음 사헌부 이렇게 해서 언론기관을 비판, 언론기관이어서 관리나 임금에게 간언할 수 있고 관리를 비판할 수 있는 중요한
언론인 자리를 다 살인파로 두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살인파들이 훈구파들을 상당히 괴롭게 하니까 훈구파들이 자기의 권력을 계속 가지고 싶어서 이 살인파를 누르게 되는데, 그게 바로 모함을 해서 다 죽이게끔 임금을 꼬드기는 일을 합니다. 그게 바로 사화입니다. 훈구파들을 견제를 하니까 훈구파가 사화로 인해서 살인파를 몰살, 죽이게 되는 사건이 4번이 일으키는데, 첫 번째 무오사화인데요. 무오년의 연산군 시절입니다. 연산군이 이제 득위를 했으니까 이 성종의 조선왕조 실록을 다 쓸 거 아닙니까? 거기에 어떤 이름이 있었냐면 김종직의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김종직의 제자인 김일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사초에 조선왕조 실록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기록을 했다고 연산군한테 보고를 했더니 연산군이 화를 냅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이렇게 화를 내냐 봤더니, 이 얘기는 중국 항우 이야기인데요. 항우가 자기 조카인 의제를 죽이고 왕자리 됐던 것에 대해서 의제를 불쌍하게 여기면서 조문하는 글입니다. 그 글을 빗대어서 세조가 어린 자기 조카 단종을 죽이고 했던 거와 비슷한 맥락으로 비판을 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연산군이 아주 기분 나빠하면서 자기 선대의 세조의 왕을 그렇게 비판했다고 하며 김일손 그 파들, 김일성과 같이 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죽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무호사화입니다. 이 김종직의 제자인 김일손 후손들은 다 이제 이 살인파들이 되는 거니까 같은 류의 살인파들이 많이 죽임을 연루되어서 죽게 됩니다. 연산군 10년 정도 넘어서 연산군에게 갑자년에 다시 한번 이 선비들을 다 죽이게 되는 사건이 있는데, 연산군의 아버지는 성종이고 성종의 부인이었던 윤씨는 성종이 후궁을 들을 때마다 상당히 질투를 많이 하는 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부싸움이 잦았는데, 하루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이 연산군의 엄마가 자기의 성품을 못 이겨서 성종의 이렇게 얼굴 용안을 핥히게 돼서 손톱 자국을 내놓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성종의 어머니, 성종을 따르는 신하들이 가만히 두면 안 된다고 패비윤씨 쫓아내게 되죠.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사약을 먹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성종의 유언까지 남기면서 연산군한테는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주 간신인 임사홍이라는 사람이 연산군한테 당신의 어머니의 죽음을 아십니까? 하면서 이걸 다 말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연산군이 우리 어머니를 죽게끔 몰아갔던 신하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하면서 패비윤씨 사건하고 관련된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는 사건이 바로 갑자사화입니다. 그래서 선비들을 많이 죽이는 사화, 무오사화와 갑자사화, 이 두 가지의 주인공은 연산군이 되겠습니다. 이런 연산군을 몰아내는 중종반정이 일어납니다. 연산군 뒤에 중종이 임금이 되는데요. 중종은 이렇게 신하들의 입김에 임금이 좌지우지 되는 걸 정말 보고 싶지 않았고, 이렇게 훈구파들이 자기를 세워졌지만 다시 어떤 견제할 인물을 고르는데, 그 중에서 조광조라는 사람을 데려오게 됩니다. 이 조광조가 아주 급변하게 개혁을 중종과 같이 파트너가 되어서 하게 되는데, 조광조가 상당히 젊은 인재였고 급진파였습니다. 이 급진파가 와서 다 휘두르니 훈구파들은 조광조만 없으면 옛날로 돌아갈 걸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조광조하고 중종을 떨어져 놓는 어떤 계략들을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중종을 미워했냐, 이런 사건입니다. 위훈삭제 사건이 뭐냐면, 중종이 왕이 될 때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을 세웠던 그 신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귀족들이. 그래서 이 귀족들이 연산군을 몰아내고 자기 중종을 세워줄 때 공이 있다고 하면서 많은 돈과 땅을 받아갑니다. 훈장을 받는 거죠. 그런데 조광조가 관리가 되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안 했는데 했다고 이름을 써서 엄청나게 많은 공을 가져가서 나라의 재산을 가져간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실상 조사를 해서 위훈, 거짓말로 훈장을 받은 사람들을 다 환수 조치를 합니다. 받았던 귀족들이 다시 빼다가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현량과라고 해서 보통 과거 시험을 봐서 관리를 뽑는데 추천을 받아서 약간의 시험을 보고 관리가 되게끔 하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광조하고 같은 편들이 다 궁궐로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소격서라고 하면 도교에서 지는 하늘에 짓는 제사들 정말 필요 없는 행동들이라고 해서 소격서를 다 폐지하는 일까지 합니다. 정말 귀족들이 싫어할 일들을 많이 했지요. 그래서 조광조가 이제 어떻게 죽임을 당하냐면 결정적으로 중종은 계속 믿고 있었는데 나뭇잎에다가 주초위왕이라는 한자를 꿀을 발라서 쓰는데 벌레들이 그 꿀 묻은 자국마다 이렇게 다 갉아먹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나뭇잎을 뜯어다가 중종한테 보여주죠. 이렇게 하늘이 계시를 하고 있다. 주초위왕 할 때 제가 자막 처리해드리겠는데 주초할 때 이 달릴 주자와 닮을 초를 둘이를 합히면 조광조의 성씨 조자가 됩니다. 그래서 조씨가 왕이 된다로 해석이 되는 거죠. 중종은 죽을 때까지 그게 모략이라는 걸 모르고 죽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시인 줄 알고 조광조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것이 바로 기묘사화입니다. 참 지도자가 어리석게 판단하라고 믿음이 부족하게 되면 이렇게 좋은 인재를 정말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죠. 마지막에 이제 중종이 그렇게 끝나고 중종의 아들 인종이 왕이 되는데 인종이 8개월 만에 죽습니다. 그래서 인종이 죽고 명종이 왕이 되는데 이 명종이 12살 때 왕이 되는데요. 명종의 어머니 아주 유명하죠. 문정왕후가 섭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정치하게 되면 누가 또 끼어들게 되죠? 외삼촌이 끼어들게 됩니다. 을사사화는 명종 때 일어났는데 윤원현이라는 명종의 외삼촌하고 인종의 외삼촌인 유님이라는 사람하고 다시 정치 싸움을, 파하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인종의 외삼촌 유님과 명종의 외삼촌 윤원영이 서로 모함을 하면서 죽이게 되는 사건들이 바로 을사사화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비들이 많은 죽음을 이 연산군부터 명종 시기에 쫙 하게 되고 있지만 다 죽지 않습니다. 살인파들은 향촌에서 제자들을 많이 양육하고 있었고요. 드디어 명종시대가 끝나고 선조가 됐을 때도 선조도 자기의 어떤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살인파들을 많이 등용을 합니다. 이러면서 이 살인파들한테 다시 이조전량이라는 관직명을 줘서 관직 인사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권에 많은 살인들이 다시 국정으로 들어오게 돼서 서로의 파들이 달라져서 서인파, 동인파, 율곡이와 이황, 퇴계, 이황파 이렇게 나눠지면서 파벌 싸움으로 되는 게 선조 이후에 붕당 정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조선시대에 태조에서 성종까지 예종까지 훈구파들과 성종이 등용한 살인파들의 이 알력 싸움에서 많은 선비들만 많이 죽어가는 걸 우리가 사화라고 표현하는데 그 시대의 연도를 표현한 것 뿐이고요. 연산군과 중종과 명종이 이렇게 관여되어 있는 역사 사건입니다. 어떻습니까? 정치라는 건 참 자기들 밥그릇 싸움이지요. 백성들이 안주에 있다면 서로 협조하면서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싸우고 더 힘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서로 협조하고 협치해서 우리의 안락한 삶을 보존해주고 우리 대신해서 좋은 일을 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역사 사건을 보고 현재를 돌아볼 수 있는 큰 안목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익하신가요? 이런 영상도 가끔씩 올려드리겠습니다. 부족한 강의지만 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